자, 여러분들 그 2020년도 1월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그 기업의 이 재무 상태, 즉 경제적 자원이 있죠. 그리고 청구권이 바로 부채와 자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생주의액에 관련된 기업의 재무 성과, 이건 이제 손익계산서죠.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 성과, 이건 이제 현금 흐름표예요. 자, 근데 네 번째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재무 성과, 우리 재무 보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이미 벌어진 것을 정리해 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추세를 통한 어떤 재무 성과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4번. 자, 이제 두 번째,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의 목적 적합성과 이제 충실한 표현이 있는데,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재무 정보가 예측같이 지니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 없죠. 왜냐면 재무회계 정보는 대부분이 다, 이 과거치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추세를 가지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정보 자체가 이 예측치일 필요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그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거는 예측 가치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그 재무 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은 이제 중요한 정보죠. 자, 서술이 완전, 중립, 무오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죠. 매출 채권에서 대손충남 차감해서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3번에 보면 현금흐름 정보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손익계산서가 주어져 있는데, 자,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주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기능별로 작성된 거죠. 그래서 거기 1번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을 기능별 분류를 하는 경우 성격표 분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되고요. 자, 금융원가는 이제 이 적어도 표시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고, 기타 포괄손익은 손익거래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익으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의미하고요. 자, 위에 표시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는 이 기능별로 분류한 거죠. 그래서 4번, 네,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중간재무보고. 자, 1번에 보면, 누적기간을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우리 이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이 아니고요. 당해 중간기간 말, 거기 누적기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누적기간은 시점이 아니고 이게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이게 중간기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 4분기 말 하면은 이제 6월 30일이 되겠죠. 직전 연차 보기간 말이고. 자, 2번에 우리 누적기간하고 중간기간 다 비교하는 게 바로 포괄손익계산서고요. 3번과 4번 같이 누적기간만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1번 틀렸고. 매입할이 리베이트 기타 유사한 항목은 우리 매입원가 결정할 때 차감해야 되고요. 현재 상태, 현재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것이 취득원가로 들어가고 기여하지 않은 것은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죠. 자, 판매 원가는 재고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요. 판매 원가는 바로 광고 선전비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7번에 보면 이제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3월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거기 매출이 3월 15일 날 한 번 팔았어요. 그때 25개다. 선의선출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3월 1일 거 10개.
10개.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100원. 자, 이것은 이제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월 8일 날 15개 이렇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11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1650 이렇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데 이 25개를 거기 보면은 이제 130원에 팔았네요. 자, 3,250원 이렇게 되어서 그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2,650원을 빼게 되면은 600원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에 보면은 이제 이 순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ABC가 있는데 거기 이 A하고 B하고 C.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순장부 금액을 물어보니까 장부 수량과 실사 수량의 차이, 감모 손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실사 수량으로 확정됐으니까 요 1,500개하고 그 다음에 4,500개 그 다음에 이제 2,000개가 되는데 거기다 곱하기 우리 이 저가법 즉 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에서 작은 거. 자, 단위당 장부 금액이 원가인데 100원하고 90원 이제 90원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장부 금액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500원하고 1,000원 그러면 이제 500원이 되겠죠. 둘 중에 작은 걸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자,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래서 요것이 원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순실현 가치가 되겠다. 둘 중에 작은 거. 자, 그 다음에 C는 400원하고 300원, 300원이 되겠지. 그럼 최종 요 금액이 우리가 평가 손실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재무상태표에 최종적으로 표시되는 순장부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직접 최종 적용해야 될 단가를 해서 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98만 5천원 이렇게 이제 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8번의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의 3일 X년 7월 1일 5억 원에 취득해서 사용해오던 건물 A. 자, 내용수 10년이고요. 정액법 잔존가치 제로고 2005년. 자, 그러면 몇 년이냐면 이제 3년 하고 그 다음에 9개월이죠. 3년하고 3년이면은 4월. 그 다음에 이 몇 개월이냐면 6개월에다가 3개월 다음에 9개월 맞죠? 3년 9개월. 자, 3억 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X5년도에 인식할 이 계정과 금액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가 모형으로 후속 측정한다. 원가 모형이네, 이게. 자, 그러면 일단 거기 3억 원에 처분했어요. 3억 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자, 빼기 우리 장부가액인데 이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이제 5억 원에서 5억 원 잔존가치 없다 그랬고 내용수 10년이라고 그랬고요. 10년. 자, 곱하기 우리가 3년하고도 9개월인데 9 나누기 10이다라고 하면은 0.75가 되겠네. 이렇게. 자, 요만큼의 이제 감가 상각비로 잡힐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엑셀런 3년하고도 6개월에다가 3개월, 9개월 맞죠? 그래서 5억 원을 나누기 10이다 곱하기 3.75년이다. 그러면은 요 금액이 1억 8,750만 원이 되겠네. 자, 그러면 5억 원에서 빼주게 되면 이것이 3억 1,250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것은 이제 손실이 났지. 1,2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유형자 처분 손실 1,250만 원.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장부금액하고 차이가 중요하게 나지 않으면 그거는 그때는 재평가 안 해요. 중요하게 차이가 나면 하고, 자, 두 번째 분류 내에서 다 전체를 다 하고,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단기 손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이겠죠. 10번의 답은 이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11번에 보면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3일은 X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암치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연구 개발 단계에서 지출이 발생했고요. X 1년 말에 종료되는 시점에 개발비로 인식할 금액,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근데 개발 단계에서 9월 1일 지출만 자산 요건 충족한다고 돼 있으니까 자, 일단 연구 단계에서 그 지출한 10만 원과 자, 개발 단계에서 그 지출한 15만 원 이렇게 플러스 자, 그 다음에 20만 원이 있는데 요것이 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한 것은 내년부터네. 그러면 요 20만 원은 그대로 가요. 요거 20만 원에 대해서 감가를 하지 않아. 이게 상각을 하지 않는다. 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20만 원. 요것이 우리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될 자산인데 그 감가상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10만 원과 15만 원. 자, 단기 비용은 25만 원이고 개발비는 이 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면 후속 측정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내용수 비한정인 것은 1년에 한 번은 손상 검사하고요. 손상 검토 시 회수 가능액의 순공정의 사용가치 중에서 맥스, 무형자산 경제적 효익, 소비된 형태,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으면 정해법. 자, 무형 잔존가치 이거 바꾸는 거 매 보고기한 말에 재검토하죠. 그래서 이제 2번. 거기 작은 게 아니고 우리 맥스다, 맥스. 둘 중에 큰 거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은 단기 중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던 장부금액 100억 원의 상가 건물을 제3자에게 운용 리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판매 목적이었을 때는 재고자산인데 이 운용 리스일 때는 임대 목적이니까 투자부동산으로 대체가 돼야 되죠. 근데 투자부동산은 거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120억 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그 장부금의 100억 원의 상가 건물, 자, 그거를 우리가 이 제3자에게 운용 리스 통해서 이제 제공하기로 만약에 하게 되면 변경 시점에 공정가치 120억 원이었대요. 근데 이거 잠시 보면은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하는 거 그 뒤에 이 물음표 뒤에다가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이런 멘트를 좀 집어넣으세요. 자, 그렇지 않으면 판매 목적이었다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이 원가 모형이게 되면 그 4번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 자, 그 부분이 이제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원가 모형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근데 이제 별 얘기가 없는데 일단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1번. 원래 답안에도 아마 1번을 의도했을 거예요. 이거 1번. 자, 이것은 이제 공정가치 모형 적용 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A씨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A씨는 계약사항 그림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사업 모형은 현금으로 수취인 경우에만 맞고요.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 증권은 A씨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채무 증권은
AC, FVOCI, FVPL 중 선택이죠. 이게. 자, 3번에 유효자법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자, 됐죠. 그 다음에 15번. 현금의 우선자산 잔액, 자, 기억 들어가고, 타임 발행 수표 들어가고, 취득도 상한일 2개월 들어가고요. 결산일부터 만기일이 1개월 남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165, 250, 100, 500, 15만 원이라고 하는 이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결산일부터 만기일이 1개월 남은 결산일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취득일, 즉 정기예금에 가입한 그때로부터 근데 그때로부터 이 1개월은 아니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왜냐면 그때로부터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단기 금융상품 이제 그런 대로 분류가 되어 있지 현금의 우선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우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한 경우 요거는 없었죠. 왜냐면 이제 금융자산은 금융부채, 즉 발행한 발행자한테 무슨 재무적 어려움 때문에 거기 2번처럼 당초 차입 조건, 즉 원금이자 갚아야 되는 그거를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뭐 파산 이렇게 돼 있고 4번에 보면 이자 지급, 지연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1번이 이 답이 되겠다. 자, 그다음 17번 후속적으로 삼각호원가 AC 추정됨으로 분류되는 금융부채로 가장 옳은 것은 단기간 내 재매입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 단기 매매 항목. 자, 이것은 우리 FVPL이 있죠. FVPL.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장기 차입금. 이건 이제 AC죠. 그 다음에 이 3번에 보면은 이제 FVPL 지정한 거, 이것도 FVPL이고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AC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이걸로 측정하는 그런 금융부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2번에 나오는 그 AC로 분류되는 것은 그 2번이 그렇죠. 자, 1번과 3번은 FVPL로 분류되는 거고요. 시장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요거는 삼각호 AC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우리가 금융보증 하고 그다음에 수익으로 인식한 거 그걸 차감한 나머지 잔액 두 개 중에서 맥스로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어렵죠. 여하튼 AC로 측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이에요. 자, 18번에 보면은 이제 이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두 번째 연도 거를 물어보고 있죠. 두 번째 연도 거. 자, 그러면 거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가급적 그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기출문제 나와 있는 100만 원 곱하기 여기다가 현가 계수를 바로 이렇게 곱해서 71178 M 플러스 그다음에 100만 원에 그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이제 10만 원인데 거기다가 연금의 현가 계수는 2.40183 M 플러스 그래서 MR을 누르면 951963이 돼요. 951963에다가 우리 이 951963은 이제 우리가 구한 거니까 951963 자 곱하기 이제 우리 시장이자 12%에서 빼기 우리 10만 원을 빼자. 그러면 14236이에요. 상가액이. 자, 요것이 이제 답이죠. 자, 그러면 951963 플러스 14236 곱하기 이제 12% 하게 되면 요거는 115 94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더라. 18번의 답은 3번. 자, 19번에 보면 이제 다음 중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우발자산은 과거 사건에 발생했죠. 근데 현재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 이게 우발자산의 정의고요. 우발부채는 재무상태비의 부채로 인식하고 2번에 틀렸네. 자,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 안 해요. 그 다음에 3번에
과거 사건에 의해서 그리고 쭉 돼 있는데 높지 않은 경우 우발부채로 돼 있고요. 4번의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효益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공시하지도 않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자, 물건을 팔았는데 결함 1년간 제품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X년 7월 1일 판매된 500만 원 제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된다면 5만 원의 수리비. 자,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20만 원의 수리비. 결함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리비가 없죠. 자, 그것이 80%의 확률이고. 자,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이제 15%. 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것은 이제 5%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예상되는데 엑셀런드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해서 이행한 게 없으니까 17,500원이 이제 충당부채로 잡아줘야 될 금액이 되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21번에 보면은 이제 그 결손금이라고 하는 거기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있죠. 근데 회사가 무상감자를 고려하고 있다. 무상감자. 자, 무상감자가 뭐냐면 이제 자본금을 줄이면서 결손금을 보존하는 건데 거기 위에 자본금 4천이 있으니까 2천을 없애고 결손금 2천을 제거시켜 버려요. 그러면 전체 자본은 불변인데 위에 자본금이 2천이 없어지고 결손금이 제로로 바뀌겠네. 자, 그럼 가장 옳은 설명은 무상감자. 그러니까 여기 자본금이 지금 얼마냐면은 4천이 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이 있고요. 결손금이 이제 2천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3천만 원이 돼 있는데 무상감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2천을 줄이면서 얘를 2천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천은 그대로인데 여기가 2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00만 원이 이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무상감자하면 부채 비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본이 불변이니까. 자, 무상감자, 유상감자 모두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하지 않죠. 무상감자는 자본의 불변이지만 유상감자는 자본이 감소해요. 자, 무상감자 후 주식 발행 초과금은 불변이죠. 무상감자 후 자본 총계 3천만 원으로 감자존과 동일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번. 자, 자본 변동표 표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1번의 유상증자. 자, 증자는 이제 자본금을 증가시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에 FBOC의 평가이익은 기타 자본 요소를 증가시키는 거지 이익경험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 2번이 틀렸네. 당기순이익은 이익경험이고 배당금 지급도 이익경험에서 감소되는 거고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보시면 자, 고객 충성제도 시행하는 경우 보상 점수를 배부하는 대가는 상대적 갭을 판매가에 따라 배분된 금액이죠. 매출의 확신 유형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총 판매 금액을 전체를 다 수익으로 인식하고 보증에 대해서 이제 충당부채 인식하는 거죠. 자, 라이선스 계약이 접근권에 해당하면 자,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부여하는 수행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그 기간에 걸쳐 자, 접근권이라고 하는 거 기간에 걸쳐서 라이선스 고객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기간에 걸쳐 이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다. 다 맞네. 근데 4번에 보니까 검사 조건부 판매의 경우 재화 용역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검사라고 하는 거, 자, 고객이 검사를 통해서 인수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됐지. 23번의 답은
4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 할부로 팔았네요. 할부 대금은 매년 말 1,000만 원씩 3년간. 자, 내재 이자는 10%인 경우 주 3일 X1년 12월 30일 현재 할부 매출과 관련하여 재무 상태표에 인식할 장기성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지금 X1년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거기 연금의 현가계수가 2.4869네. 그래서 곱하기 거기 내재이자는 10%니까 10% 하면 24869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2,486만 9천 원인데 거기에 이자가 얼마가 발생하냐면은 이제 2486900이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1,000만 원은 이 회수가 됐지. 이렇게. 그게 원래 이 원금이 이만큼인데 이자가 이만큼 발생했는데 1,000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우리 남아 있는 것은 얼마냐 이거죠. 이게. 자, 24869. 자, 거기다 플러스 2486900 마이너스 1,000만 원. 자, 하면은 17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5번의 건설계약. 자, 계약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때가의 공정가치 맞고요. 수익은 이렇게 측정하고. 자, 두 번째 계약 원가는 이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 완료일까지 기간에 당해 계약에 기속될 수 있는 직접 원가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공통원가도 포함되고요.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6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5월 1일 총 계약금액 1억 7천만 원. 다음과 같은 공사 신축 쭉 돼 있는데 문제에서 X2년의 공사 손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2000X1년 거기 1억 7천 빼기 우리 X1년도에는 1억 5천이 추정 총 계약 원가인데 자, 6천만 원이면은 나누기 그 1억 5천으로 그러면 40%가 진행이 됐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2천만 원 중에서 40%면 이제 800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누적과 단기와 자, 그러면 2000X2년도로 가서 1억 7천에서 자, 두 번째 년도는 1억 6,500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근데 7,200이라고 해서 6천까지 합치면 1억 3,200인데 1억 6,500으로 나눠주면 80%가 누적이네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거 마이너스 400이 되겠어요. 이렇게. 누적은 이제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누적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500인데 80%면 400이니까. 지금 단기 거를 X2년도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손실 40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6번의 답은 1번. 27번. 자,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자,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서 단기근무가 과거근무가 정산운행 손익 확정 이거 다 뭐예요? 단기손익이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보험적 손익 이거 우리 재측정 요소 기타 포괄 손익이고 그 2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주식 결제 주식 교전 보사에서 이제 쭉 종업원 유사 용역 제공자 합쳐서 이제 종업원이라고 부르면 부여한 지분사의 공정가치에서 이제 수량 곱한 거고 부여한 지분사의 공정가치 신뢰성에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지분사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자, 28번의 답은 2번. 부여일.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이연부 자산부채 우리 기말 시점 있죠?
그럼 기말 시점은 가산의 시적 차이 저 3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가산할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세율이 바뀌지 않는데요, 이게. 자, 그래서 20%로 곱하면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해서 326 60만 원이 되겠다. 이연법인세 부채 60만 원.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30번을 한번 봐보세요. 30번. 자, 당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고 그 사이에 발생했는데 이거 수정할 게 있느냐? 기업 화재. 자, 투자 자산의 가격 하락과 그 다음에 이 천재지변, 화재 이런 것은 그때 발생한 거지 기말 시점에 존재하던 게 아니에요. 기억 탈락, 니은, FEPL. 자, 이것이 하락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디귿, 소송. 자, 이거 소송은 10만 원. 요거는 이제 반영해 줘야지. 10만 원은 이제 충당부채의 추정치로 확정된 거는 그 사이에 확정된 거고 기말 시점에 요 확정된 정보를 이용한 추정치로 10만 원을 충당부채에 반영해 줘야 되게.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을 빼게 되면은 990만 원, 3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31번. 자, 희석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잠재보통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맞고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맞고요. 자, 거기 이 쭉 돼야 되는데 조건 충족 우리 조건 우리 조건부 발행 보통주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자기 주식은 희석 이 잠재보통주가 아니죠. 4번이 답이네. 자, 이제 그 다음에 32번 지분법 영업권 상각 안 하죠. 영업권 차이 바로 단기손익 처리하고 자 투자자산 수취하는 배당금 전액 다 단기순 손익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 원본의 회수로 보죠. 32번의 답은 3번. 자, 33번 그 보통주 40% 400만 원을 취득했네. 그 결과 주식회사 용산과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 취득일 현재 주식회사 용산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이 1,000만 원인 경우 그 1,000만 원의 40%면 이제 400이죠. 그 영업권은 제로네. 3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34번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거. 자, 이 A 1번 보면 A 회사는 B 회사 주식의 40% 근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대요. 그러면 이거는 유의적 영향력이 없고 12개월 내에 매각할 거래요. 이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산 거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A 이 회사는 B 회사의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우선주 의결권 없으니까 자 15% 보유하지만 이사회 참여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한대 이게 그러면 실질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35번. 자, 쭉 보니까 재무제표 환산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부채에 적용할 환율, 부채는 마감 환율 있지. 그래서 거기 그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6번을 한번 보게 되면 선물 거래. 자, 선물은 표준화된 시장이고 증거금제도, 일정산제도, 청산소가 있죠. 그래서 거기 비표준화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7번 리스. 자, 금융리스에서 리스 이용자가 리스권으로 인식할 금액을 리스류의 현재가치, 무보증자산가치, 현재가치 합한 금액이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보증자산가치, 무보증자산가치는 모두 리스류에 포함한다. 2번이 틀렸네요. 아니 무보증은 관계없다니까 이게. 자, 그리고 리스 이용자는 사용권자사 리스 부채 잡아주고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원화돼 있지. 수익권 유형과 보상이 이전되면 금융, 이전되지 않으면 운용. 38번. 자,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식회사 대구가 리스 이용자예요. 자, 리스 총액이 30만 원, 매 10만 원씩 리스 거기 10만 원씩 2.401833 곱하면 이제 그게 되는데 우리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없고요. 그러면 이 38번에 거기 사용권 자산도 그렇고 리스 부채도 그렇고
10만 원에 하게 되면 240183이고요. 그리고 리스 개설 직전원가 없으니까 이것이 곧 사용권 자산도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것은 유효자율법, 이것은 감가상각해 나간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내용연수인 리스 기간이 3년이고 내용연수 5년이에요. 5년으로 해주셔야 돼. 근데 요거는 잔존 가치가 있네. 자, 해서 20만 원을 나누기 5 하면은 감가상각은 4만 원이 되고요. 요것에 대한 이자 비용은 12%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겠더라. 요거는 부채 관련된 요 이자 비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68,822원이다. 3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두 개 합친 금액.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자, 흑자도산을 하는 기업의 조기 파악하기 위한 적합한. 그러니까 흑자도산은 뭐냐면 손익계산서에서는 플러스 당기순이익인데 이게 현금흐름표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현금 흐름표를 봐야죠. 이게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이게 마이너스야. 근데 우리 발생주의한 손익계산서는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출 우리 당기순이익이 막 1,000억이 나고 그러는데 실제로 다 외상거래야. 그러니까 돈은 들어온 게 없어요, 이게. 그러면 회사가 흑자가 났는데 도산되는 거죠. 현금흐름표가 사실 이게 IMF 이후에 우리가 이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에 포함됐어요. 워낙 발생주의로 하다 보니까 흑자는 많이 나 있는데 이제 회사가 이 만기가 된 어음을 결제를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 자, 영업활동 이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액이 요것이 500이라고 되어 있네. 관련되어 있는 FP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당기순이익에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이 가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의 증가 90만 원이 이렇게 빠져 있고 재고자산의 감소 100만 원이 이렇게 더해져 있고 그다음 매입 채무의 감소 50만 원이 이렇게 빠져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에서 출발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500 자, 금액이 뭐가 좀 잘못됐죠? 자, 다시 한번 보면 20만 원은 가산시켜 놨고 매출 채권의 증가, 자산의 증가 90 뺐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더해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10만 원이 되겠네. 이렇게. 자, 10만 원이면은 이제 여기는 490이 되겠네요. 아까 요 감가상각비가 빠져가지고 좀 금액이 좀 다른 금액이 됐는데 490이면 이제 4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자, 해서 거기까지 문제 풀었고요.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